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치즈케이크 크림치즈를 사용해서 이제 굽는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제 굽는 치즈케이크 종류 중에 하나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뉴욕 치즈케이크라고 명칭을 많이 부르는데 미국 쪽이 아무래도 이 치즈를 좀 이런 크림치즈 케이크를 좀 많이 먹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크림치즈 원재료 자체를 이제 미국산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이제 겉표지에 보면 뉴욕 치즈 케이크라고 해서 레시피가 적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널리 알려져 있고 대중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뉴욕 치즈케이크, 굽는 치즈케이크라고 하면 뉴욕 치즈케이크구나 이제 명칭, 이름을 앞에 붙일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한 케이크 중에 하나예요. 말 그대로 치즈케이크는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봤던 그런 소프트한 치즈케이크가 아닌 크림치즈 함량이 좀 굉장히 높은 그런 치즈케이크인데 이제 함량이 높으려고 하면은 들어가는 어떤 재료가 좀 심플해야 되는데 그만큼 크림치즈의 함량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시면 크림치즈가 들어갈 거고요. 크림치즈는 이렇게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로 포마드 상태, 부드러운 상태의 크림치즈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뉴욕 치즈 케이크 만들 때 크림치즈는 저희가 버터와 설탕을 막 크림화 시키듯이 막 휘핑을 많이 하진 않아요. 묵직한 치즈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 치즈의 안에, 크림치즈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휘핑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크림치즈 이 재료의 상태를 포마드 상태로 준비해 주는 것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포마드 상태 크림치즈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렇게 한 번 더 부드럽게 으깨주세요. 으깨실 때는 주걱으로 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많은 양을 할 때는 어떤 큰 믹싱볼에 이런 비터를 사용해서 믹싱을 하면 되는데, 고속으로 하면 빨리 풀리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만큼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좀 가벼워져요. 부피가 늘어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비터를 사용해서 기계를 사용하실 때도 너무 고속이 아닌 저속으로 크림치즈만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식으로 이제 기계 작동을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드러운 크림치즈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다음 들어갈 재료가 이제 계란, 그리고 설탕, 그리고 휘핑크림과 요거트. 요거트 대신에 사워크림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당분이 들어간 일반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셔도 크게 무방해요. 근데 이제 신맛을 좀 가미하고 싶으시다면 사워크림을 넣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담백한 느낌이라고 하면 그냥 그릭 요거트 넣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플레인 요거트를 넣게 되면 안에 이제 무가당도 있지만 당이 첨가되어 있는 요거트도 있어요. 대부분이겠죠. 그럴 때는 이제 설탕량을 조금만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맛이 아닌 어떤 사워크림이 아닌 어떤 신맛을 좀 내고 싶다고 하면 그냥 레몬 껍질, 레몬 제스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재료에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재료라고 하면 크림치즈와 계란과 설탕과 이제 휘핑크림이 되겠죠. 그 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뭐 사워크림 또는 뭐 그릭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레몬 제스트 이런 것들을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를 좀 잡아줄 전분, 뭐 중약분을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전분을 저희 오늘 레시피에서는 전분을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재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섞는 방법은 간단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묵직한 느낌의 질감의 크림치즈 케이크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휘핑하지 않고 가볍게 섞어준다는 개념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료를 덩어리 없게 골고루 잘 풀어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다음으로 이제 바닥에 저희가 사용할 팬이 이런 시트팬, 제노아즈를 굽는 팬을 사용할 거예요. 팬을 사용할 텐데 보통 디저트 플레이트에 사용되는, 디저트 플레이팅에 사용되는 이런 굽는 케이크 같은 경우는 바닥에 뭘 깔진 않아요. 깔진 않고 그대로 구워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색을 내냐 색을 내지 않느냐 그런 차이예요. 색을 내게 되면 아무래도 판매하는데 좀 적합한 어떤 시각적인 색깔이 필요할 거고요. 약간의 어떤 갈색빛을 띠게 되겠죠. 그리고 디저트 플레이팅, 접시 위에 올라가는 디저트 플레이팅에 사용할 치즈케이크를 만든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가지 데코레이션과 잘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흰색이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흰색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중탕불에 올려놓고 약간 찌듯이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구우면 이제 묵직한 치즈케이크와 색이 거의 나지 않는 치즈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굽는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이제 바닥재를 사용할 텐데, 보통 이제 바닥재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안정적인 어떤 케이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오늘 바닥재로는 이 쿠키를 사용할 거예요. 쿠키를 사용할 텐데, 이 쿠키와 버터, 쿠키를 잘게 부셔서 버터와 살짝 섞은 다음에 이제 팬 바닥에 까는 거죠. 이런 형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스 케이크 만들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재료이긴 한데, 오늘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좀 같이 결합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바닥재로 쿠키와 버터를 바닥에 깔고, 그리고 나서 치즈케이크를 만들어서 오븐에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쿠키를 잘게 부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두꺼운 지퍼백 같은 봉지에 넣고 잘게 부실게요. 이 쿠키 같은 경우는 이제 통밀 쿠키 종류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쿠키들로 하게 되면 이제 막 조각조각 잘게 잘 부셔지지 않고, 그리고 약간 담백한 맛이 좀 떨어져요. 담백한 맛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통밀 쿠키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부서지고요. 입자가 이제 뭐 일반 비스킷 같은 경우는 조각조각 나면서 막 모서리가 뾰족하고 이렇게 좀 으스러지지가 않아요, 모래알처럼. 하지만 이런 통밀 쿠키를 사용하시면 이제 두 가지 효과, 맛과 어떤 질감, 바닥재로 만드는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스 케이크를 하든 어떤 바닥재로 사용하게 되든 이렇게 통밀 쿠키를 사용해 주시면 되게 작업성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좀 약간 굵은 입자로 부시기도 하는데 너무 입자가 굵으면 틈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뭐 효율성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만드시는 분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두께로 부실 건지 다질 건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루처럼 이렇게 부서지거든요. 저는 너무 큰 덩어리가 있지 않게끔만 이렇게 부시도록 할게요. 뭐 양이 많을 때는 기계 넣고만 가르셔도 돼요. 믹서기에 넣고 이제 가르셔도 되고요. 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이제 두꺼운 비닐 안에 넣고 이렇게 부셔주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다 부셔진 쿠키와 버터를 같이 믹싱을 할게요. 보통 이 쿠키와 버터의 어떤 비율 양은 한 2대1 정도 하시면 되는데 2대1인데 이제 쿠키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레시피는 이제 쿠키가 60 들어가고 이제 버터가 25g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잘 보시면 이렇게 잘게 붙여져 있죠. 그리고 버터를 넣고 비벼주시면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버터 같은 경우는 너무 포마드 상태 부드러운 버터를 쓰셔야지 막 녹인 버터를 쓰신다거나 하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소보로 비비듯이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 비벼주시면 되고 이제 버터가 들어가야 이 쿠키 부서진 쿠키들이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택할 때는 이제 포마드 상태의 버터를 항상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바닥에 어떤 이거 외에 다른 걸 좀 바닥재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냥 일반 우리 제노아즈나 그런 스펀지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쿠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스 케이크 할 때 많이 사용하고 물론 뭐 제너즈 시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굽는 케이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트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쿠키가 준비가 됐고요. 요거를 이제 팬 안에 넣고 잘게 다지면 이제 바닥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바닥재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팬을 만들어서 구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랫동안 만약에 이 케이크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면 세프론 시트를 미리 좀 잘라 놓으셨다가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종이는 매번 저희가 준비를 하고 깔아야 되는데, 테프론 시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굳이 이제 뭐 매번 이렇게 뭐 커팅하거나 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작업을 어떻게 준비를 해 놓을 건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바닥재를 깔아주시고, 주걱으로 이런 봉을 해서 한 번만 살짝 단단하게 흐트러지지 않게 다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재가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닥재가 준비가 됐고요. 이 바닥재는 만드는 이 반죽을 만드는 동안 냉장고에 넣고 뭐 냉동고에 넣으셔도 되고요. 잠깐 한번 좀 굳혀주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렇게 바닥재가 준비가 됐고, 다음에 크림치즈를 만들어 볼게요. 부드럽게 풀어진 크림치즈 안에 설탕을 넣고 가볍게 비벼줄게요. 양이 적을 때는 크림치즈 자체도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뭐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양을 하실 때는 기계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작업에 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을 섞을 때는 휘퍼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계란을 섞어 볼게요. 계란을 섞을 때도 그냥 재료가 이 두 가지의 재료가 잘 섞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휘핑 해주시면 돼요. 과하게 막 휘핑을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덩어리가 없게끔 이제 각각의 재료들을 섞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만 유의하셔가지고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굽는 케이크다 보니까는 이 최종 완성된 반죽의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온도를 가능하면 이제 룸 온도, 이제 작업장의 온도와 가능하면 비슷하게 한 25도 이상, 20도 후반 정도, 그 정도 딱 세팅해 놓으시면 작업하시기 되게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워크림 대신에 이제 그릭 요거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릭 요거트와 이제 휘핑크림이죠. 휘핑크림을 넣고 이제 섞어 볼게요. 치즈 본연의 맛만 내시고 싶으면 따로 어떤 뭐 향을 넣으실 필요 없어요. 향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맛이죠. 바닐라나 뭐 시트러스, 뭐 코코아, 말차, 이런 티 종류, 허브, 이런 종류의 아이템들을 굳이 추가로 넣으실 필요는 없다는 점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분 넣고 마무리 휘핑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분 대신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밀가루를 좀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레시피마다 이제 서로의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분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중력이나 박력분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분이 골고루 잘 섞일 수 있을 정도로 휘핑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제 바닥에 있는 남아있는 재료들을 골고루 잘 섞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치즈케이크 반죽 완성됐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바닥재 통밀 쿠키를 사용해서 이제 버터와 함께 섞은 다음 준비를 해 놓은 바닥재 위에다가 이제 반죽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현재 이제 버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굳었어요. 굳어 있는 반죽 위에 쿠키 위에 이제 반죽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븐에 넣고 구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븐에 구워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이제 중탕은 하지 않고 이제 오븐에 바로 구울 거고요. 오븐에 한번 구워서 오븐 온도는 만약에 중탕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제품마다 이것도 차이점이 있어요. 100도에서 그 중탕불에 올려서 크렘블레처럼 굽는 분들도 계세요. 1시간 이상씩. 아니면 색깔을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색은 그래도 너무 내진 않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130도 40도 그리고 이제 색깔을 좀 내야겠다 라고 하더라도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많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굽지 마시고 한 150도 정도에서 지그시 묵직하게 구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븐에 이제 구워 보도록 할게요.